그 윤상현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윤상현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던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되게 논란이 그러니까 좀 황당했던 게 그 글 혹시 페이스북 글 있으면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아니 한동훈 대표한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 대통령 구속에 대한 것도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그 책임을 묻는 듯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고. 지금 이게 이 윤석열 대표 의원의 글을 읽어보면 네.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그 상황에서 네. 굉장히 국민의힘의 얼굴을 찌푸리고 그때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막 뭐 거의 막 10%까지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때도 보면 네. 지금 그 국민들이 가장 실망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우리 국민이 볼 때는 뭐 국민의힘 전체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고 국민의힘 전체가 다 잘못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오로지 당권, 공천권을 그냥 계속 유지하겠다고 이것을 그냥 어쨌든 간에 당권을 잡은 한동훈 대표를 무조건 끌어내리려는 이런 모습으로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다시금 이제 그 잠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탄핵에서 윤 대통령이 너무 억울한 것 같다. 그리고 헌지 절차가 엉망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로 결집을 했던 분들 보수층이 볼 때 다시 잊었던 나쁜 기억을 지금 재소환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때 윤통하고 국힘에 실망해가지고 우리가 지지를 철회했었지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총선 패배 네. 또 그다음 탄핵 네. 대통령 구속된 거 이걸 갑자기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그냥 떠넘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한동훈 대표의 책임입니까? 한동훈 대표의 책임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이에요. 물론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그중에 n분의 1 아니냐. n분의 1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갖고 n분의 1이 n분의 n입니까? 지금 n분의 1을 n분의 n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한정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22대 총선을 지휘했지만 네. 그때 누가 봐도 그때 뭡니까? 황상무, 이종섭 그다음에 대파, 거기다 의료 갈등, 적어도 디올백. 4대 뭐 등등 거기다 디올까지 합치면 이런 네. 것까지 합쳐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뭐 최소한 제가 볼 때 이기지는 못했지만은 120, 130은 먹을 수 있었다는 거에서 108로 확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한동훈 대표의 그런 책임입니까? 그거는 분명히 용산과 국민의힘 의원 전체 네.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그냥 완전히 이렇게 몬다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권, 공천권 그냥 지키고 기득권 지키겠다. 그냥 그거다. 그거다. 그렇지 않 왜냐? 여기에 지금 본인들의 책임은 빠져있어요. 본인들은 그러면 잘했어요? 본인들은 그렇죠. 그럼 윤상현 의원은 책임이 없고 친윤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 10시에 방송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윤상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데 술 한잔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싫은 소리 한번 했습니까? 이런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선 윤 대통령하고 술을 하면은요 싫은 네.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술을 술을 경험담인가요? 마시면 뭐 약간 뭐 그런 건데 저도 그런데 네. 술을 마시면요 기분 좋은 얘기하면 소리 얘기가 잘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대통령 표정이 싸늘해져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기를 꺼낼 수가 그럼에도 있습니까? 불구하고 어쨌든 참모라면 해야지 않나요? 윤석열 의원은 뭐 참모는 아니죠. 이제 의원이니까 그냥 가끔 불려가서 이제 술 마신 거니까. 그렇게 참모들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지만 그 참모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대통령이 싫어하는데 그런 얘기 계속하다가 잘린 참모.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싫어하니까 이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버틴 참모.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어떤 참모만 버티거나 남았겠어요? 잘리거나? 버틴 참모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중동도 싫었겠습니까? 조중동도 다 나름 대통령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너 잘 되라 하고 비판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너 죽어라 하는 비판. 그렇죠. 너 잘 되라 하는 비판. 앞에 거는 사실상 욕과 저주이고 그렇죠. 뒤에 비난이죠, 거는 비난. 애정에 깔린 회초리고 그런 건데 구분해야죠. 너 잘 되라 하고 하는 비판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 회초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휘두르는 몽둥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거부를 하면은 그러면 정말 자기 발전은커녕 지금 자기 몸에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다가 망해서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윤들부터 반성을 해야죠.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논리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총선 패배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구속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럼 본인들도 자숙해야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말은 이런 발언 자체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 당 지지율 하락과
모처럼 지금 좀 뭉쳤던 모멘텀을 네. 오히려 더 꺾을 수 있다. 아, 이렇게 오히려.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유상경 의원은 그러니까 오늘 어제였죠. 어제 박상수 변호사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예. 이분이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는 누구보다도 세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당이 얼마나 개혁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는지. 윤상현 의원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앙당을 폭파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당권과 공천권 이유 알겠는데 어쨌든 정치인은 메시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몇 달도 안 돼서 쑥 바꾼 입장 이거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좀 아니 들어요. 뭐 여론이 지금 또뭐 요동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의 또 이제 그 어떤 교두보가 확보됐다고 이제 봤겠죠. 예, 원래 그 사실은 이 여론이 요동칠 때 이분은 그쪽에서 그 지점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좀 나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저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좀 현명한. 근데 윤상현 의원이 또 그렇게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현명하게 조금 이제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있죠. 여러분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 스캔들과 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사실 명태균이랑 균에 무균인 사람은 한동훈 정도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 다고 나섰는데 요즘 아마 또 나와요? 원희룡 전 장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본인도 이제 무균자다. 이제 보균자들은 이제 다 이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표적이 아마 이미 제 생각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는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끝났고 끝났고 처단이 끝났고 지금부터는 어디에 화살이 가느냐 오세훈 아마 시장할 겁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이제 세게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명태균과 그다음에 김 대통령 내외 이런 연루 이런 부분은 뭐냐면 뭐 대통령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다음번 국민의힘 전반에 대해서 이게 완전 명태균에 그냥 잔뜩 이제 오염이 된 복윤 정당이다 해서 이제 그런 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개인 그렇게 하고 동시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오세훈 후보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맹공을 할 건데 그러한 명태균 공격 이른바 생화학전이겠죠. 그래서 그 생화학전에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은 탄저균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머지 차기 후보들은 이제 명태균으로 이제 이게 생화학전 균으로 죽이겠다 이건데 이 무균 멸균된 사람은 거기에 이제 한동훈하고 근데 원희룡 이제 전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약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그냥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측에 나는 복균자가 아니야. 나도 무균이야. 하고 플러스 나는 알지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밀어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건데 오. 이제 문제는 이건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입장인데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대결심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중대결심 얘기할 때 중대결심이 뭐였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헌재가 8차 변론을 끝낼 것 같이 했거든요. 2월 13일 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8차 변론 끝낼 것 같으니까 변호인단이 이러시면 중대결심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는 뭐 하야 얘기가 있었는데 하야는 문 대통령 지금 스타일에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네. 또 만약에 지금 하야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러면 4월 13일 안에 4월 10일쯤 대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힘도 위험하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별로 없고 또 그다음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일 결정적인 거는 공무원은 일단 탄핵 프로세스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직도 못 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탄핵 받는 순간 그냥 사직해버리면 탄핵을 그렇죠.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금, 퇴직금 챙기잖아요. 그렇죠. 파면 안 당하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일단 네가 잘못해서 탄핵 프로세스에 들어간 순간부터 너는 사직할 자유가 박탈돼. 그러니까 징계 이렇게. 중에는 사직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징계 지금 심판 절차가 그렇죠. 있으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직하고 싶으면 탄핵 소추를 당해서 탄핵 심판 결과 죄가 없다. 그래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사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사직할 사람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사직할 이유가 없죠. 둘째 다만 대통령의 경우는 그 사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무원의 사직을 인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사임하고 싶으면 하야하고 싶으면 네. 대통령 본인이 결제하면 된다. 셀프 결제. 셀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으나 네. 어쨌든 간에 법 취지로 본다면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 네. 이게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하야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럼 뭐냐 변호인단 총사퇴였어요. 변호인단 총사퇴를 그 얘기는 하면은 나오더라고요.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이거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 중요 사건이라. 그러면 헌재가 국선 변호인을 임명해야 되고 국선 변호인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 헌재 입장에서도 조금 껄끄러울 수가 있죠. 그다음 그런 둘째 의미였군요. 재판의 정당성이 좀 훼손되죠. 변호인들이
이거 정말 너무 불공정해서 더 이상 이 판사님을 신뢰할 수 없어. 우리는 법정을 떠난다 하면 그 판사가 급히 국선 변호인을 이제 선임해서 뭐 나중에 땅땅땅 판결을 하더라도 이게 재판의 정당성이 좀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스가 헌재 입장에서 지금 보면 그 이후에 무려 2번이나 지금 더 어쨌든 기일을 연 거는 그 압박이 상당히 통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대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정말 변호인단까지 사퇴하는 극한 수를 두게 되면 다음 수는 뭐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헌재에서는 무슨 수를 써도 탄핵을 시킬 텐데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대통령 옥중 투쟁에 들어가서 대선에 뛴다. 옥중에서 아, 대선에 뛴다는 게 메시지를 메시지는 여러분 내는 저 걸로? 억울하게 탄핵당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상당수는 찐 보수층께서는 분노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분들한테 메시지 내는 거죠. 저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000입니다. 뉴스 엔진 진행은 김혜승이라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그분이다. 뭐 예를 들어 거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칼에 나오는 예를 들어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000입니다. 그럼 이게 엄청나게 또 선거의 변수가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 얘기는 네, 지금 많이 있을 것 나와요.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지금 대선 경선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선판까지 옥중에 이제 또는 탄핵을 당한 이후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혹여 스탠스와 누구를 메시지를 지지할 내느냐.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일종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그 마음에는 쏙 드는데 문제는 확장성, 아 그렇죠. 당선 가능성. 마음에 쏙 들 그리고 것 윤석열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려도 해야 되는 게 될 사람을 밀어갖고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래야 내가 사면 되거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는 현실적인 그런 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윤심이 정말 작용하는 대선이다 하면은 그거 갖고서도 또 지금 셈법이 복잡해요. 그럼 이게 그것도 하나의 변수네요. 그것도 진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중도 확장성이 크다라고 해도 네. 혹은 가장 유력하다라고 해도 네. 드는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는 안 밀어줄 것 같다는 한동훈 생각이 대표는 안 밀어줄 절대 거안 맞으면 누구는 절대 아니, 안 밀어줄 그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오늘 혹여 당선되면 평생 간판에 들어요. 말을 못 들었어요. 뭐라고? 아니 그러면 본인이 과연 사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면을 쉽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그래요? 있어요. 근데 그건 농담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한동훈 대표를 밀기는 어려울 절대 안 해줄 것 것이고 같아요. 절대. 제가 볼 때는 이제 오세훈 시장부터 원희룡 전 장관에 이르기까지 그런 스펙트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감안해 봐야 돼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게 그게 그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네. 저희가 좀 봐야 된다. 봐야 이렇게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거는 진짜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큰 네? 변수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